어떻게 제가 10살 가까이 차이 나는 미인을 만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켈리체 회장님이 42살에 젠틀하고 멋있는 프랑스인 남편을 만날 수 있었는지 정말 궁금하실 겁니다. 이제부터 사람을 끌어당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마인드 FM입니다. 오늘 영상에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처음으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라 구독해주신 분들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은 끌어당길 수 있고 당연히 사람도 끌어당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사람도 끌어당길 수 있나요? 그리고 사랑도 그게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들에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사람이든 사물이든 관계없이 모든 것에 적용되는 겁니다.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면 법칙이라고 할 수 없겠죠. 법칙이란 예외가 없는 겁니다. 마치 중력의 법칙처럼 말이죠. 중력이 떨어지는 사과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에는 중력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방법은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정한 사람을 내가 직접 끌어올 수도 있고, 두 번째, 불특정한 사람이 나에게 끌려오도록 만들 수도 있죠. 나에게 끌려오도록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은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제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법이라고 소개를 하지 않았을 뿐이죠. 제가 만들어둔 영상 중에서 색깔의 법칙이라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우라가 생기면 많은 사람들이 저절로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 특정한 사람을 내가 직접 끌어당기는 방법입니다. 저도 이 방법으로 지금의 와이프를 만났고, 켈리체 회장님도 42살에 남편을 끌어당겼다고 밝혔죠. 켈리체라는 이름이 처음일 수도 있겠지만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유럽에서는 켈리델리라는 매장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지금까지 공개된 자산만 6천억이 넘습니다. 자산 1조를 앞둔 김승호 회장님의 첫 번째 제자이기도 하죠.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해드릴게요. 오늘 중요한 건 사람을 끌어당기는 방법이잖아요. 어떻게 제가 10살 가까이 차이 나는 미인을 만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켈리체 회장님이 42살에 젠틀하고 멋있는 프랑스인 남편을 만날 수 있었는지 정말 궁금하실 겁니다. 이제부터 사람을 끌어당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가장 먼저 특정한 사람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필요한 건 어떤 사람을 특정 짓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가 두 번째 방법처럼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그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게 아무나 막 끌어당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자신이 원하는 상대방의 특징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외모, 성격, 가치관, 능력 등을 말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외모를 굉장히 우선시했습니다. 욕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음에도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세부적으로 특정 지었던 건 얼굴과 몸매였죠. 지금 당장 미스 코리아에 나간다면 우승을 할진 모르겠지만
제가 심사위원으로 나간다면 1등을 주고 싶은 여자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외모를 고려할 땐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불쑥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켈리체 회장님도 이런 말을 했었죠. 제가 배우자를 끌어당길 때 모든 걸 다 생각했는데 딱 하나 빠뜨린 게 있습니다. 그땐 남편의 머리숱까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지금 잠시 영상을 멈춰두고 자신이 원하는 이상형을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썼던 리스트와 켈리체 회장님의 리스트를 보여드릴 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특정이 될 테니까 편한 마음으로 지금 생각나는 것들만 적어보세요. 일단 이것들을 써봐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안 하실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대로 해보지 않고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떠나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것도 무언가를 배우는 겁니다. 행동하지 않는다면 행동하지 않은 결과가 어떤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을 특정 지었다면 이젠 그 사람을 끌어당겨야겠죠? 그런데 오늘은 말씀을 안 드릴 겁니다. 지금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러면 이 영상은 헛소리하는 또 하나의 영상이 될 테니까요. 제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100명 중 99명은 목록을 작성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실패하고 제 이야기도 거짓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 반드시 원하는 사람의 목록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딱 3일만 기다렸다가 출발하겠습니다. 사람을 끌어당긴다고 해서 세상에 없던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자신의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뿐이죠.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우선 목록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 한계를 정하지 말고 마음껏 골라보시길 바랍니다. 한계를 정하는 건 그 누구도 아닌 우리들 자신입니다. 자신의 현재 처지에 비춰서 이상형의 목록을 작성하지 말고 자신이 원하는 최상의 조건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백수가 미인을 생각한 것처럼 42살의 노처녀가 백마탄 외국인 남자를 생각한 것처럼 말이죠. 댓글에 여러분의 이상형을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끌어당기실 겁니까? 안녕히 가세요.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떠올린다는 건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눈을 감고 생각에 빠지면 잠재의식에 이미 들어가 있는 지금까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미지만 떠오를 겁니다. 이건 마치 현재에 사는 게 아니라 과거에 갇혀 사는 꼴입니다. 환영합니다. 마인드 FM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할 주제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방법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형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3일 동안 자신이 끌어당기고 싶은 사람을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하셨다면 괜찮습니다.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아직 행동 단계에까진 이르지 못한 겁니다. 조만간 행동하고 싶은 날이 오면 그때 제가 만들어둔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전 영상을 보지 않았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만 잡아먹을 겁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은 세상을 바꿀 수도 있는 시간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사람을 끌어당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자신의 이상형을 특정 지었다면 이젠 그 사람을 끌어당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생각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머릿속 생각을 그 사람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저 눈, 코, 입을 가진 평범한 사람을 떠올릴 뿐이겠죠.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이상형을 생각해보고 적어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원하는 이상형을 물어보면 잘생긴 남자, 그리고 예쁜 여자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하죠. 그럼 잘생긴 60대의 남자가 이상형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원하는 상대방이 50대의 여자라도 이쁘기만 하면 될까요? 아직 처음이라서 세부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계속해서 떠올릴 정도로 특징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생각이 가능해지니까요. 백마탄 왕자를 기다린다면 그 사람에 대한 대략적인 특징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미인을 찾아 나선다고 하면 그 미인의 특징은 대충 아셔야겠죠. 그래야 길거리에서 마주치더라도 단번에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누군가를 자신의 주변에 보내준다고 해도 자신이 그 사람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겁니다. 오늘도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소설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갈래 길에서 고민하는 앨리스가 고양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건 네가 어디로 가고 싶으냐에 따라 다르지. 너는 어디로 가고 싶은데? 저는 아무데나 상관없어요. 그래? 그럼 어디로 가든 아무 상관없겠네.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으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자신이 끌어당기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원하는 사람을 특정 지었다면 내가 그 사람을 끌어당기는 방법은 바로 혼잣말입니다. 네, 똑같습니다. 법칙이란 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변하지 않으니까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도 결국 여러분이 하는 혼잣말이 핵심이고, 혼잣말의 횟수에 따라서 그 사람이 끌려오는 시기가 결정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끌어당김의 법칙의 핵심은 여러분이 내뱉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실패하는 이유는 불가능한 것들을 계속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시각화, 심상화, 명상, 이런 것들도 물론 자신의 생각을 붙잡는데 정말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다만 초보자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죠.
그것들은 모두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용하는 강력한 방법이긴 하지만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는 성경의 말처럼 조용한 장소에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집중도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조용한 장소에 혼자 눈을 감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떠올린다는 건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눈을 감고 생각에 빠지면 지금 여러분이 새로 만들어둔 목록의 사람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에 이미 들어가 있는 지금까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미지만 떠오를 겁니다. 이건 마치 현재에 사는 게 아니라 과거에 갇혀 사는 꼴입니다. 원래 생각과 사고방식은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죠. 그건 바로 우리들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말에 따라서 생각과 감정, 마음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턴 편하게 말로 내뱉으면 되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사람의 특징은 다 적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 사람을 끌어당기는 말을 내뱉는 겁니다. 제가 사용했던 예시들을 참고 삼아 자신에게 편하게 느껴지는 말을 골라서 매일 읊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 사람과 반드시 만난다. 내 앞에 그 사람이 나타나면 반드시 나는 알아차린다. 그 사람도 반드시 나를 알아보고 마음을 준다. 나는 내가 원하는 그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 저번 영상에 달린 댓글을 보니 이전에 만났던 사람 혹은 헤어진 사람과의 재회를 바라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이상형을 끌어당기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겁니다. 이미 그 사람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특정한 사람을 끌어당기고 싶다면 이전 영상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제가 했던 이야기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사람과 사랑을 끌어당기는 방법에 대해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할 말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꿀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그건 바로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과 사랑을 시작하더라도 그 사랑이 계속 이어질지 아닐지는 모르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사람과의 사랑을 평생 유지할 수 있는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많은 연인들을 아쉽게 놓친 적이 있었던 사람들은 다음 영상에서 제 말에 귀를 열어주셔야 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지속하지 못하는 건 서로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영합니다. 마인드 FM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끌어당겨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지 아실 겁니다. 아직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조금만 더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저 아직 혼잣말을 하는 횟수가 좀 모자랄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했던 그대로 꾸준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조만간에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사랑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핵심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지속하지 못하는 건 서로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끌어당겨 사랑을 시작하는 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사랑을 유지하는 건 제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을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아마도 처음 들어보시겠지만 이 세상에는 균형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친구든 애인이든 가족이든 그 사람과 균형이 맞지 않게 되면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계속 함께하고 싶다면 그 사람과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하죠. 댓글을 남겨주셨던 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기도 한데 이 영상을 보실진 모르겠네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이별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별을 요구한 건 갑자기 일 수가 없습니다. 이별은 갑자기 요구할 순 있겠지만 이별을 결심하는 데까진 아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사람이 변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니 헤어짐을 통보받는 입장에선 갑작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헤어짐을 통보하는 사람은 오랜 시간을 고민하고 또 고민한 결과라는 사실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힘들어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간 건 그저 자신과 레벨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자신의 레벨과 똑같은 사람이 다시 끌려올 테니 힘들어할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위로 나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헤어짐은 오히려 더 잘된 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제부터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고리가 끊어지는 이유는 서로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서로 균형이 맞아서 시작을 했을 겁니다. 애초에 균형이 맞지 않았다면 시작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감에 따라서 각 사람의 레벨은 점차 바뀌게 됩니다. 레벨이라는 말이 조금 거북하다면 수준 혹은 단계 정도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레벨은 고정불변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서로의 수준이 차이 나는 시점부터 그 관계 또한 이리저리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서로의 수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그 사람보다 레벨이 높아지는 경우. 두 번째, 그 사람이 나보다 레벨이 높아지는 경우.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하는 건 이 차이는 절대적인 차이가 아니라 상대적인 차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상대적인 차이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이유는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이 엄청난 노력으로 첫 만남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향상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변화를 껄끄러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상대방은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 쭉 그대로 현상 유지를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레벨이 높아지는 경우가 하나 있죠. 그건 바로 자신의 레벨이 낮아졌을 때입니다. 상대방은 그대로지만 자신의 레벨이 계속 떨어지다 보면 어느새 균형이 맞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균형의 법칙 때문에 이 관계는 지속될 수가 없게 되죠. 그런데 사람이란 원래 잘 변하지 않는 존재인데 어떻게 자신의 레벨이 낮아질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첫 만남에서는 자신의 진짜 레벨이 아니라 자신의 레벨을 포장지로 꾸미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히 둘 중에서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이런 현상은 더욱더 두드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포장지가 벗겨지는 기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균형이 맞지 않게 되는 거죠. 제가 굳이 더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포장지라는 말을 들으면 스스로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선택은 여러분이 직접 하시면 됩니다. 첫 만남에 자신이 만든 포장지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레벨을 점차 올리면서 포장지를 조금씩 걷어낼 것인지 말이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애초에 포장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신을 멋있고 아름답게 만드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만약 이별을 한 상태라면 자신의 레벨을 올릴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네, 지금은 힘들어할 시기가 아니라 힘을 들여야 할 시기인 겁니다. 자신의 레벨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힘을 들여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행복하게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균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쯤이면 20대, 30대를 위한 연애 상담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더 올라가 보죠.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은 40대에서 50대입니다. 이제 제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40대, 50대의 결혼 생활은 조금 전에 20대, 30대의 연애랑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정말 길기 때문이죠.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고 하는데 20년이면 처음에 만났던 사람이 180도 다르게 바뀌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서로의 수준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수준은 상대적인 차이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가끔씩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집 남편 혹은 아내와 비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건 그저 마음만 속상하고 불편하게 만들 뿐입니다. 다시 말해 조금 약이 오르게 만들 뿐이죠. 절대로 다른 집 사람과 비교를 당해서 그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닙니다. 관계가 지속될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건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 그 둘만의 균형입니다. 다른 집 남편은 돈을 많이 번다고 핀잔을 주더라도 자신이 그 집의 아내와 레벨이 똑같지 않다면 관계는 유지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다른 집 아내가 잘 꾸미고 내조를 잘한다고 해도 자신이 그 집의 남편과 레벨이 똑같지 않다면 궁시렁 대기만 할 뿐이지 그 이상의 결단은 없을 겁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아마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 사람이랑 결혼한 내가 잘못이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런 말을 하는 사람도 별반 다르지 않겠구나. 그리고 속으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이라뇨? 잘못하신 건 전혀 없습니다. 전생에 어떤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현생을 한번 되돌아 보셔야 합니다.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를 전생에 만난 것도 아닌데 왜 전생을 말하십니까? 지금의 배우자를 욕하는 건 결국 자신을 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거울과 같은 관계이기 때문이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레벨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상대방인 겁니다. 자신의 레벨과 상대방의 레벨이 차이가 나게 되면 그 둘의 관계는 지속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상대방과 자신의 레벨이 신혼 때처럼 지금도 정확하게 균형이 맞는 겁니다.
이건 비단 사랑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다 그런 겁니다. 옛날에 만났던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동창들과 만나면 재미가 없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옛날 이야기로 시작해서 옛날 이야기로 끝이 날 겁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시작됐던 건 그때의 레벨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각 사람의 수준이라는 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고향 친구들과 만나도 이젠 재미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동창회에 가면 예전엔 마음이 잘 맞지 않았지만 나이가 든 지금에서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예전엔 비슷하진 않았지만 지금의 수준은 서로가 균형이 맞기 때문이죠. 예시가 좀 길었네요.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선 서로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높이 오르려고 한다면 자신도 높이 올라가야 하고, 만약 상대방이 낮게 내려가려 한다면 자신도 낮게 날아야 하죠. 그런데 상대방과의 관계를 위해서 굳이 예전의 그 자리를 계속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눈치를 살필 필요도 없고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지 유심히 지켜볼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그건 바로 상대방을 부둥켜 끌어안고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올라간다면 상대적인 차이는 발생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럼 신혼부터 마지막 그날까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와이프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었죠.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방해만 하지 말았으면 해. 옆에서 응원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하지만 이렇게 되어버리면 저는 올라갈지언정 제 와이프는 지금의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어느 순간부턴 서로의 균형이 맞지 않게 될 겁니다. 저는 어느 순간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젠 새로운 걸 시도할 때마다 와이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랑 같이 춤 한번 추자.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춘다는 건 부끄럽기도 조금 어색하기도 하죠. 춤을 예시로 들었지만 돈이든 육아든 그 무엇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것들은 다 처음 해보는 것들이잖아요. 늙은 노부부가 했던 이 말이 제 가슴을 울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도 이번 생은 처음이라서. 예전에는 저 혼자 모든 걸 다 감당하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와이프에게 그 무엇이든 같이 해보자고 말합니다. 저도 처음이라 어렵고 낯설고 힘이 들지만 저랑 함께 세상을 밝고 환하게 비추자고 말이죠. 10년 전, 20년 전 사랑했던 그 사람이 지금도 자신의 옆에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엔 그 사람과 근사한 춤을 춰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함께 살면서 생긴 약간의 차이가 금방 메꿔지게 될 겁니다. 안녕히 가세요.